안녕하세요. 유아체육론 강의를 맡게 된 조영훈입니다. 유아체육론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필수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유아체육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아체육의 이해, 이 유아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적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출문제 절반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더라도 2번, 3번은 풀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법들, 교수학습법 프로그램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교수법과 프로그램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잡아가더라도 이 유아체육론은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유아체육의 이해를 가장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3차 시 정도로 구성을 했고, 1차 시 이렇게 해서 총 5차 시로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유아체육의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라고 제시되어 있는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유아기, 결국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영아, 유아, 유소년 시기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이 유아체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유아 보육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다. 유소년은 만 3세에서 중학교 취약전, 초등학교 때까지를 유소년이라고 하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유소년의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이 유소년 만 3세에서 중학교 취약전에 해당되는 유소년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유아체육에서의 그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다 라는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고르게 발달했다라는 것을 교육학에서는 전인이라고 하고 있고, 이건 유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모든 성인, 청소년 모두가 다 이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 신체, 인지, 지적, 정서, 사회적,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고르게 발달한 이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게 바로 체육교육학의 가장 큰 목표고, 그 유아체육도 마찬가지다. 이 발달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들을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 그 유아기는 특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지는 그 시기이긴 한데요. 그 유아기의 운동 발달을 단계별로 처음엔 큰 근육이 발달하다가 점차 세련화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동 발달을 단계별로 나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이 유아기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유아기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이 필수적이고 그 단계별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반드시 거쳐줘야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취약을 해서 중학교 입학을 해서 학생들이 그때 필요한 그런 어떤 운동적 능력들 다 배워온 후에 해야지만 모두가 다 재밌게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배우지 못하고 올라왔다면 굉장히 진도에 따라하는데 자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고 조금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체육을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체육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아체육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유치원에서도 그런 체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유아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체육의 이해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유아체육의 개념. 유아체육이란 신체 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은 물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와 이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 전인적, 결국 전인적 인간이 모든 스포츠 교육에서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소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로 보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다. 쌍가루 2번 유아체육의 목표. 유아체육의 목표는 크게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 건강 증진, 안전생활, 운동능력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능력 발달. 이걸 모두 다 이제 시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그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되는 거니까 인지적인 능력, 신체, 심동, 정서, 정의, 인지, 시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체육의 목표는 이렇게 7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고 신체 발달은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어떤 체격적인 부분 그리고 체력까지 포괄하는 게 이제 신체 발달이고 건강 증진,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그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에너지 대사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강 증진, 안전생활 이런 안전 교육들, 운동 능력 발달은 순발력, 근력, 협응력, 유연성 등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한다. 네, 사회성, 이제 집단 활동, 관계 형성과 강화, 소속감, 리더십 습득 이런 내용들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이건 프로그램에서도 배울 내용이긴 한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기본 운동 기술을 이해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각과 동작 간 협응 과정을 통해 지각 운동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시기에 정확하게 내가 이 지각할 수 있는 그 부분과 내가 그 지각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동작을 하는 그런 협응력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신체에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유아 시기입니다.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취약이 되고 입학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점점 체육을 기피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또한 그 움직임이 굉장히 발달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체육이 모두가 다 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유아체육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 사회화, 팀원 간의 관계 이 시기에는 아직 사회라는 그런 내가 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그런 어떤 사회화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나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조금씩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팀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고 팀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팀의 규범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이걸 사회화라고 하는데 콜버그나 이런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해서 이 도덕성, 사회성은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발달 수준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끔의 그때 배워야지만 나타날 수 있다. 미리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영유아기는 생후 4주 2세까지 영아기는 생후 4주에서 2세까지가 영아기고 신체의 길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피하 조직이 크게 증가한다. 생후 약 12개월이면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로 발달하고 이때의 특징이 영아기 4주 2세 만 1세 12개월 전까지는 이제 반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영아기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왼쪽을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특징인데요.
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지적 능력이나 정서적 능력보다는 주로 운동 기능,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쌍가루 1번 신체적 발달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생아 및 영아기. 신생아 및 영아기는 몇 세까지다? 신생아기는 4주 전후, 출생에서 4주 전후, 영아기는 4주에서 2세까지가 영아기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되면은 걸음마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신생아부터 좀 보시면 신생아 및 영아기 특징은 반사. 이 반사 굉장히 기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반사는 아기의 의지와 관계없는 불수의적 움직임이다. 그래서 신생아기 머리가 신체 길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성숙한 단계이며, 영아기 4주에서 2세가 될 경우에는 신체 길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피하 조직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생후 1년쯤에 걷기 시작하면서 좀 빠르면은 10개월 뭐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 반경이 커지기 시작하고 사물을 조작하면서 탐색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다. 이때 이 많은 그 사물들을 뭐 입에 가져다 대보기도 하고, 특히 이 영아기 시기에는 뭐든지 자기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 입에 갖다 대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환경을. 그게 영아기다. 자, 이제 영아기, 신생아 및 영아기를 벗어서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이 유아기 3에서 6세. 이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3에서 6세. 기억, 성장 속도는 2세까지는 정말 빠르게 크지만 3세부터 성장 속도는 줄어들지만 다양한 신체 활동 과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이때부터는 뭐 달리기도 가능하고, 특히 3에서 4세 유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근육 운동 조절 능력이 증진된다. 뭐 달리기, 계단 오르기, 세발 자전거 타기 등. 그리고 뭔가 그 어떤 물체를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뭐 공이 굴러오는 거를 내 발 밑으로 오는 건 잡을 수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있지 발로 이렇게 멈추거나 그런 건 하지 못하고, 뭐 차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차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세련화되지 못하고, 소근육 활동이 세련되지 못하지만 조절은 가능하다. 기초적인 가위질과 뭐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서서히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다. 감각기관의 협응 및 눈과 기타 신체 기능의 협응력이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고, 신체 운동 기술이 발달하여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운동이 증가한다. 점점 발달하고 있다. 대근육 위주로 5에서 6세가 되면 좀 더 세련화돼서 이제 빨리 달릴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제자리에서 뛰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동작이 가능해져서 두발 자전거도 탈 수가 있고, 신체와 운동 기능과 협응력과 소근육이 발달해서 5에서 6세 정도 되면은 이제 축구공으로 치면 드리블을 좀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드리블을. 이런 협응력과 소근육, 내 공간에서의 공과 사물과 나의 그런 위치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협응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뭐 드리블도 가능하고, 머리도 내가 머리 거울 보면서 만질 수 있고, 머리 감기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5에서 6세부터는 좀 더 세련된 동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그래서 유아기,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홍기인데 두로 나눌 수 있죠. 3에서 4세, 5에서 6세. 대근육, 소근육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아기 건강체력 발달을 보시면 최대 심박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육이 작으니까 아직 장기 기관들이 덜 완성돼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심박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20 빼기 나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최대 심박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학 1의 박출량은 성인기에 비해 낮다. 네, 근육이 약해서 성장 중. 네. 마찬가지로 근육 유학이 안정시 호흡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네, 이게 점차 이 순환 계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폐와 심장이 호흡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고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가라앉게 되고 지금은 호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성장에 따라 근력이 증가하고 근섬유도 굵어진다. 이렇게 유아기,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시기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후기 아동기라고 하는 아동기를 좀 볼게요. 유아기, 아동기. 아동기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7에서 12세, 만 7에서 12세인데 기억, 신장과 체중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거는 개인차가 갖고 있겠지만 이 니은 보시면 이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1년 정도 먼저 발달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는 아직 비슷하거나 좀 더 큰 친구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제 디귿 보시면 신체 부위 간의 협응력, 운동 기능 간의 협응력, 대근육과 소근육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시 운동. 이제 드디어 조금 스포츠다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예를 들어 이어달리기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할 때 뭐 숨바꼭질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을 이해하고 뛰어다니고 멈추고 하는 규칙들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기 시작한다. 운동신경과 운동기술이 현저히 발달하면서 구기운동을 즐기며 기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진다. 네, 이때부터가 이제 후기 아동기인 아동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신체 발달의 특성을 보면 방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머리 부분에서 하체 방향으로 발달하고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근육에서 소근육 방향으로 발달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경계가 다발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신경계들이 쭉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신경을 쏘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차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 부분에서부터 하체 방향으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하게 되고 마지막 이 큰 근육에서 마지막 손가락까지 소근육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갖고 발달한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신장은 출생부터 1년간의 급속도로 성장해서 1년 차가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후기 아동기 7에서 12세에 들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개인 차이가 존재하며 안정시 분당 호흡수는 출생 후 점차 줄어들고 왜? 순환계통이 점차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생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호흡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폐순환계가 내가 지금 에너지 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가 필요한 요구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적게 활동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안정시일 때는 조그마한 산소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근육들이 발달하면 호흡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산소가 필요한 정도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쌍가루 2번 이제 신체적 발달에서 떠나서 인지적 발달입니다. 인지적 발달. 인지적 발달에는 또 마찬가지로 신생아 및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인지적 발달이 결국에는 신체적 발달에 또 연관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물 탐색을 한다. 사물 탐색. 어떻게? 눈으로 사물을 추적하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으로 외부의 환경의 정보들이나 자극들로 인해서
그쪽 시선이 가고 손을 뻗게 되고 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생아 및 영아기 만 1세 미만에 나타나는 움직임이고요. 단순한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음악과 소리에 몸으로 반응하고 흔들기, 두드리기, 던지기 등으로 사물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네. 자, 만 1세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비슷한 사물끼리 짝을 지을 수 있고 구체적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 네. 사물 만지면서 얘는 딱딱한 것, 얘는 뭐 액체 같은데 좀 만지면 어떻게 될 것,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시기가 만 1세에서 2세다. 자, 그 다음에 유아기와 아동기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유아기는 초기 아동기 3에서 6세. 이때는 유아기 3에서 4, 5에서 6, 대, 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3에서 6세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실제와 상상을 아직 구별하지 못해서 이때 나타나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놀이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 표현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기 시작한다. 3세 정도 되면은 말을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기고 그때부터 이제 점차 표현들이 성장해 가면서 현저하게 언어 표현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사물을 유사점, 차이점으로 분류는 가능하다. 이게 3에서 6세 시기이고 7에서 12세 후기 아동기 기억력, 사고력이 현저히 발달하고 리을 보시면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사물의 겉모양이 다르지만 겉모양이 변해도 길이, 양, 무게, 면적, 부피 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정교화, 후기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정교화하기 시작해서 사물의 속성, 기능의 유사점, 차이점, 사물의 관계, 규칙 등으로 분류, 좀 더 정교화해서 이때는 이건 공이야, 이건 책이야 정도였다면 이제 이 공에서도 어떻게 분류하느냐. 얘는 뭐 농구할 때 쓰는 농구공, 축구할 때 쓰는 축구공 이렇게 분류를 정교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조합 능력, 수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만 원이 주와 천 원이 주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왼쪽에 보시면 탐색과 놀이의 차이. 2020년도에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인데 탐색과 놀이. 맥락은 새로운 물체를 탐색한다. 놀이는 이제 새로운 물체를 탐색했고 이제 스스로 어떤 이 인간은 항상 뇌가 쉬는 걸 싫어해요. 우리 성인을 제외한 심심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놀이,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로 심심하면 뭐 하죠? 항상 스마트폰 보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익숙한 걸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유아기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탐색은 새로운 물체지만 놀이는 익숙한 물체다. 이 익숙한 거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조작하면서 놀기 시작하고 그 놀이가 결국 탐색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탐색의 목적은 정보 획득, 놀이는 자극 생성. 어떤 자극? 흥미, 재미. 그래서 행동. 탐색의 행동은 정형화된 물고, 만지고, 던지고, 차보고 이런 것들로 이제 탐색을 하고 놀이도 뭐 다양하다. 탐색 기분, 심각함, 행복함, 심장 박동 변화, 낮은 변화성, 높은 변화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탐색과 놀이의 차이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인지적 놀이 발달 이론, 피아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4단계.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이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인지의 특성을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는 유아는 인지 발달 정도에 따라 자기 능력에 맞는 놀이에 참여한다. 어떻게 피아제는 4단계로 이렇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보시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뭐 보면은 뭐 조작기, 감각, 전조작기, 뭐 구체적 조작기 뭔 소리야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제시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지만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이 시기가 이 시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UI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도 감각적인 연습 놀이 수준에서 점차 상징 놀이, 역할 놀이식을 거쳐 규칙 있는 게임 수준으로 변화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0에서 2세, 전조작기는 2에서 7세, 신생아 및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형식적 조정기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감각 운동기, 감각, 나의 오감을 이용해서 뭐 만지고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물어보고 이런 만져보는 이 감각을 통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한 신체 활동을 한다. 연습놀이라고 하는데 탐색이죠, 탐색.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놀이다. 그리고 뭐 이제 강한 자극에 재미있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극과 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아 영 해당하는 것이고 전조작기 2에서 7세 지각운동 시기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혼자 노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둘이 보면 같이 노는 것 같은데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가 다 달라. 이게 2에서 7세 상징놀이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자기적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일중심적 사고에 들어서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제 규칙이 들어간 게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놀이가 바뀌는 거라고 피아제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뭐 가설 연역 사고 가능하고 논리적 사고에 문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피아제가 이 유아책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를 했는지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피아제는 일단 스키마, 도제라고 뭐 스키마, 쉐마, 도제, 도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인지 구조입니다. 뭐 탐색을 통해서 이거는 뭐 전자펜이구나, 이거는 뭐 리모컨이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는 것들이 이제 우리 지식의 구조가 형성이 됐다면 그걸 인지 구조, 스키마, 도제,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기 동작의 도식 이것은 기존의 차기 동작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지적 구조이다. 내가 공을 차봤더니 날아가네. 이게 차기 동작이구나. 차면은 공은 날아간다. 라는 그런 도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지적 구조. 근데 동화는 무엇이냐? 다른 속도로 굴러오는 공의 기존의 차기 기술로 반응하는 것이다. 원래 공이 제자리에 있었던 걸 찾다면 이번엔 공이 굴러오길래 또 찾는데 공이 안 맞아. 차기 동작이라는 이런 것이었는데 왜 안 맞지? 내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들로 어떤 그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화가 되겠습니다. 안 되네? 왜 안 되지? 조절. 다른 속도로 굴러오는 공에 새로운 차기 기술로 반응하는 것. 이제 인지적 불균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었던 인지적 구조에 의해서는 이렇게 차면 날아갔는데 왜 이렇게 굴러오는 공은 안 날아가지지? 이렇게 오는 거는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차야지만 날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면서 깨달음 얻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때리는 경험은 도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때리기 동작을 점차 발달시킨다. 그래서 인지적 평형 상태가 돼서 새로운 인지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보시면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여러분들 보실 내용들은 한 여기까지인 것 같고, 감각 운동기에는 감각 기관을 주로 이용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한다. 지각 운동 시기로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 능력에 큰 진보가 이루어지지만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상징 놀이, 같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따로 놀고 있었던 그런 놀이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게임을 할 때 일반적인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자기중심적 사고로 내가 받아들이는 경기 규칙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기 규칙이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경기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 조작기는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밀란스키의 인지적 놀이 발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